안녕하세요. 주변들의 조민근 변호사. 안녕하세요. 송재승 변호사입니다. 네. 이번 영상은 네. 지금 우리 조민근 변호사님께서 NG를 내셔가지고 NG? 또 촬영하는 거잖아요. 이럴 거예요? 시간 낭비하게? 아이, 소중한 시간에? 네가 틀린 정보를 얘기했어. 지난 영상에서도 지금 무슨 갑자년 을미년 이런 거 지금 운운해가지고 지금 구독자님들께 재미없다고 지금 난리 났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죄송합니다. 근데 갑자기 사과 빠르다. 생각보다 굉장히 유용한 일반 상식입니다. 아유, 됐어요. 어쨌든 간에 오늘 촬영하려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 내가 딱 들어보니까는 네. 강경중의 그 삼강남 소송이네요. 그죠? 강경준 씨가 네. 이제 다른 여자와 부정한 행위를 했는데 네네. 다른 여자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것까지 알고 있다 네네. 라는 취지로 해가지고 네. 상간남 소송을 당했대요.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 강경준 씨와 그 관계를 맺었다라고 그 주장이 되는 여성의 남편이 강경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보통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걸 이제 상간남 소송이라고 네, 그렇죠. 얘기를 하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뭐 청구 금액은 3천만 원에서 너무 화가 많이 났다 했을 때는 5천만 원까지 네. 이렇게 청구를 하고는 있는데 실제적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사실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그렇죠. 보통은 이제 요즘에는 한 2천 정도 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강경준 씨의 입장이 뭐 언론에서 정확히 나온 건 아니지만은 네. 뭐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는 뭐 언론 보도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일단은- 걸로 봤을 때 제 생각에는 강경준 씨는 일단은 부인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이제 일단은 부인 취지인 것 같은데 그렇죠? 저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는 게 아예 아니면 뭔 소리냐 그런 적 없는데 라는 식으로 나올 텐데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같이 이제 한 공간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하고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 있었을 뿐이지 나는 상관한 사실은 없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럴 수도 있죠. 그런 거 그런 그게 걸 이제 하면은- 오해의 소지가 없다라고 표현한 걸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경우에 따라서 우리 조변님 생각처럼 그냥 다 있었고 인정되는데, 그러니까 언론에서만 오해의 소지가 없다라고 이제 이렇게 커버를 치고 실제로는 뭔가 건덕지가 있다라는 결론에 이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상간남 소송이라는 게 과연 뭐고 어떤 요건 하에 인정되는 거냐? 상간남 청구 소송 같은 경우에 저희가 많이 진행을 많이 했잖아요. 했는데 그게 이미 되게 영상 중요해요. 찾아보면 나와. 근데 이게 상간남 소송에서의 부정한 행위가 네네. 꼭 이제 성관계 이런 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보여져요. 실제적으로 실무에서 상간남,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은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연인을 암시하는 그렇죠. 살가운 대화 내용만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일부 손해배상 금액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상간남, 상간녀 사건에서 성관계 장면까지 요구한다라고 하면 그런 증거를 사실 잡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아니 불가능하지 않아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지 않아요. 왜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냐면 합법적인 범위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예를 들면은 진짜 성관계를 했다. 라는 걸 우리는 보통 상간행위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 성관계 행위를 잡으면은 잡기 위해서는 둘만의 공간으로 들어가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주거 침입죄 될 수 있고, 그러게 되죠. 촬영을 한다면은 뭐 그 카메라 이용 등 촬영죄가 될 수가 있고, 그 과정에서 뭐 제압을 하거나 하면 폭행상해 뭐 이런 것도 막 줄줄이 사탕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합법적인 선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 사건에서는 이게 그 미투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기 전이긴 했어요. 네네. 근데 두 사람이 이제 성관계 하는 곳에 네네. 들어가가지고 정말 그 현장을 찍은 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범죄로 줄을 쭉 처벌돼야 되는 거예요. 줄을 쭉쭉 다 주거 침입, 맞아요. 뭐 카찰. 네. 왜냐면 다 나왔거든. 경우에 따라서 이럴 수는 있겠지. 자기들이 상간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본인들 촬영하는 걸 너무 좋아해. 촬영해놨어. 그거를 우연히 노트북에서 건졌어. 그런 경우 많죠. 그런 실제로. 경우는 있을 수 있어. 근데 이제 증거를 직접 수집하기 위하면은 그렇죠. 성행위 자체를 포착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서 상간제 소송하지 그렇죠. 말라는 것과 똑같다.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상간 행위보다는 훨씬 더 넓은 개념의 부정한 행위를 얘기하는데 그렇죠. 경우에 따라서 이제 지금 송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자극적인 영상이 나왔다. 두 사람이 뭐 성관계 하는 거라든가 네네. 내지는 카톡 내용 중에 막 사진 보내고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것들이 나오면 수익이 좀 높잖아. 그런 경우 이제 금액을 좀 더 많이 인정한다. 그럴 수는 이런 있겠죠.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성관계 현장 포착이 아예 불가능하다는 것도 법리적으로 다 이제 뭐 구성이 된 부분이라 가지고 그렇죠.
아무래도 요새 같은 경우에는 성관계를 암시할 수 있는 상황을 촬영하거나 이제 동영상으로 촬영하면은 됩니다. 네. 예를 들면은 이제 각자의 거주지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현장을 이제 포착한다던가 블랙박스 영상이 그 서로의 거주지로 이제 차량을 몰고 가는 동영상이 촬영되어 있는 걸 확보한다던가 그런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인정될 수 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첫 번째 조건은 그거야. 두 번째 조건은 저 사람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야 되잖아. 그렇지. 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특수해요. 연예인이란 말이야. 그렇죠. 남자가. 네. 그렇기 때문에 아니지 이거 아니, 아니지. 근데 이거 반대지. 반대구나. 예를 들면 뭐 강경준 씨가 상대 여성이 이제 그 유부녀였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한다면은 뭐 충분히 그 요건 사실은 쉽게 건너갈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 메시지, 뭐 그렇죠. 프로필 사진에 네. 남편과 아이 사진이 그렇죠. 있다던가 이러면 충분히 가능하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실제 이 사람이 법률상 남편이 있는 게 맞다면 그거는 어지간하면 인정이 되는 게 왜냐면 지금처럼 이제 가깝게 뭐 직장 동료라고 하잖아요. 직장 동료 사이에서는 이 사람들이 대충 어떤 가족관계가 있는지를 알 거라고 우리가 추측을 한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엄격하게 나는 몰랐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그 사람에게 배우자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인정해가지고 청구를 기각시키는 경우가 좀 드물어요. 그렇죠. 네. 왜냐면 같이 이제 같은 회사에서 일을 했다고 하면 충분히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입증해내려고 한다면은 그렇죠. 상간자 입장에서 그걸 입증해내려고 한다면은 회사에서 이 사람이 결혼을 했던 사실을 이 사람 스스로 숨기고 있었다. 그렇죠. 라는 게 입증이 돼야 되겠죠. 그 정도가 오히려 반대 적극적으로 그렇지. 결혼 안 했다라는 것들을 충분히 오히려 반대로 그런 오해하고 있었다. 그렇지. 라는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네. 객관적으로 결혼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결혼했다는 거 알만한 위치에 있는 관계였다면 아무리 내가 몰랐다고 주장을 해도 잘 받아들여지지는 않는다라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서 여기서 아직 법률적으로 소송이 진행되지 않았지만은 네. 강경준의 배우자 그 네. 이름 뭐죠? 장신영인가? 장신영 장신영 씨도 이 여성을 상대로 상간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어요. 네, 그렇죠. 그죠? 똑같죠.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부부가 둘이 서로 외도하는 거를 다 그냥 인정해. 자유로운 부부야. 그런 경우가 아니고서는 드물죠, 그러면. 네, 그런 경우가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고서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할 수 있겠고 이런 경우에는 그 상대 여성 강경준의 상대 여성으로 지목된 그 여성이 이 강경준이 아무래도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건 알 수가 라고 없는 아마 연예인이니까. 추정이 될 거고 연예인입니다. 말씀 주신 대로 거꾸로 지금 강경준이 누군지도 몰랐고 뭐 유부남인지도 몰랐고 라는 사실을 아마 여성이 입증해야 될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건 사실 입증 불가능한 게 강경준 씨가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은 뉴스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외국에 오래 살다 와가지고 뭐 한국에 들어온 지 한 달밖에 안 됐어. 아주 특수한 상황. 뭐 그럴 수는 있겠지. 그럴 수는 있겠지. 그래서 어쨌든. 거의 장신영 씨가 이 사건을 그대로 갖다가 저 여자한테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가능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추이를 지금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이 사건이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치부될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 상간남 상간녀 소송을 이제 예정하고 있다던가 네. 그 진행 중에 있다던가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좀 논점이 많은 사건이 네.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맞습니다. 그죠? 뭐 더 드리고 싶은 말씀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재미없는데 오늘도? 아이, 뭐 재미. 오늘 재밌게 해주기로 했잖아요. 제가 원래 재미가 있는 사람이에요. 진짜. 근데 이게 혓바닥이 길어. 오늘 약간 구치소나 이런 데를 너무 왔다 갔다 해가지고 막 평택 갔다 서울 갔다 뭐 아니, 오늘 지금 피곤해서 그런 것 같은데 구치소를 제가 지금 감옥을 몇 번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안 피곤해도 재미없더라고요. 네. 네가 더 재미없어. 오늘 찬 여기까지 알겠어요. 합시다. 오늘 참 여기까지 할게요.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